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정치 관련 영상을 두 개를 올렸는데 다 조회수가 5만 이상이 나왔어요. 하나는 무려 13만 조회수를 넘었고요. 예, 아무튼 시청해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심지어 스포츠까지 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제 조언에 따라 이 정치를 이제 한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뭐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든 뭘 공부하든 간에 챗GPT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챗GPT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요. 한국 좌파의 특징에 대해서 예, 10가지만 정리해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대답하는 게 한국 정치에서 좌파의 특징을 일반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뭐제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한국 좌파들이 어떤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고요. 다음에 이어서 한국 우파들의 어떻게 공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도 얘기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최종 결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예, 좌파 내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므로 특정한 관점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두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경제적 분배 강조. 그렇죠. 분배를 좋아해요, 이분들은. 예. 그래서 부자들한테 세금 왕창 때려가지고, 이제, 뭐, 기본소득이든 뭐든 이렇게 복지를 늘려라.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곤 하죠. 그래서 경제적 분배 강조,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복지 확대와 부유층 증세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음. 이렇게. 예, 제가 앞에 거는 제 생각이었지만 뒤에 거는 그냥 챗GPT가 검색을 통해서 도출해낸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노동자 권리 보호. 아, 이거 진짜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쵸? 예. 최저임금 인상, 여기 또 나오죠. 예, 비정규직 보호,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중시합니다. 이분들은 노동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좌파 쪽에 있는 분들은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프롤레타리아? 예, 그런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프롤레타리아. 예, 프롤레타리아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무산 계급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으며 생활합니다. 사실 임금 노동자가 훨씬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쵸? 예, 사실이고. 그 마르크스주의에서는 프롤레타리아를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할 수 있는 혁명적 주체로 간주합니다. 왜냐? 더 많거든. 쪽수가 많아.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계급으로, 아, 이거는 계속 반복되네요. 지금 챗GPT에 오류가 있어요. 예. 계속 똑같은 문장을 계속해서 출력하고 있어. 알겠어. 그만. 예. 그래서 이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보호,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정부의 시장 개입 선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경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요. 그쵸? 왜냐면은 이런 최저임금 인상을 가만히 있으면은 기업가들이 욕심이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늘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그 가격은 거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 수요가 노동 수요가 큰데 공급이 적으면은 이 노동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이분들은 그런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잘 이렇게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예. 그래서 정부가 억지로 최저임금 인상을 올려야지만 우리가 노동자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착각에 불과하죠. 그 작년에만도 이제 캘리포니아에 그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프랜차이즈 뭐 맥도널드나 뭐 거기서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들에서 일하는 분들의 최저시급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진짜
그 패스트푸드 가격이 일반 무슨 캐주얼 레스토랑 가격만큼 그보다 더 비싸지는 경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에는 노동자 임금은 제조 원가에 들어가거든요. 제조 원가에 들어가면 제품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무시하고 판매 가격을 그러면 고정할 수가 있을까요? 못해요. 왜냐면 기업도 살아야 되잖아요. 기업도 이 적정 이윤을 이제 남겨야지만 기업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당장 최저급여가 올라가면 내 손에 들어오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결국엔 조사모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기업에서 그 일자리를 줄여버리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그리고 되게 얍삽하게 이제 노동력을 활용하게 돼요. 예전에는 그냥, 아, 그래. 그냥 풍족하게 여러 명이서 일하면 될 거를 가지고, 이제는 부담이 되니까 어차피 이제 비용으로 지출해야 될 그런 포션은 정해진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게 그 비용, 적정 비용이라는 게 책정이 돼요. 그래야지만 이 적정 비용을 지켜야지만 유지가 되고, 적정 마진을 유지해야지만 또 이 사업이 굴러가고 성장하고, 이런 게 데이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그냥 뭐 한 10시간 쓰던 거를 한 5시간으로 줄여버려. 예. 최저임금 2배로 올랐다고 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거의 비슷한 돈을 받거나, 아니면 그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 나가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현상들을 이해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기업 견제 및 재벌 개혁. 한국의 가장 큰 이제 그런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물론 정부의 이제 지원을 통해서 대기업이 만들어졌었죠. 이 정부의 정책 차원에서 대기업을 키웠잖아요. 그쵸? 예. 산업을 키우려고. 그건 의도적으로 그랬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뭐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뭐 정부가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대기업 견제 및 재벌 개혁. 재벌 중심 경제 구조를 비판하며 중소기업 보호 및 공정거래를 강조함. 저는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중소기업도 보호하고 공정거래 강조하는 거 좋은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다큐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하청업체들 있잖아요. 하청업체들은 이제 대기업의 압박에 의해서, 생산 원가 압박이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높이면은 다 손해로 직결되는 구조가 맞아요. 예, 그건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제 사고 있던 그 가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 가격들이. 근데 그거를 또 갑자기 올릴 수 있냐? 대기업의 이제 최종 생산품을 판매하는 고객에게 유통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최저임금 법적으로 막 이렇게 건들지 않고, 강제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가지고, 이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별로 없는 노동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정 가격이 또 책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는 정말로 놀라운 게 항상 밸런스를 만듭니다, 스스로.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 이 자본주의가 지금 이데올로기 패권에서 이겨가지고 지금까지 생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자꾸 저쪽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것 같이 들려요, 제 생각엔. 예. 결과적으로는 그냥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면은 결국엔 알아서 시장 가격이 조율이 되고, 또 윤리적으로 또 착한 사장들은 저같이 착한 사장들은 직원들 돈 많이 주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사장인데 돈을 많이 벌어. 정말. 이거 너무 노동자들한테 고마워. 직원들한테 고마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또 이게 보너스도 챙겨주게 되고, 또 여기서 챙겨주면은 경쟁사에서 챙겨주는데 여기서 챙겨주지 않아. 그럴 수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런 모든 분배가 시장 경제의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면서 이걸 자연스럽게 자의적으로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정부가 야, 너 기부해. 뭐 이런 거잖아요. 강제 기부 같은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뭐 현실적으로 가능해? 그게 다 좋아져? 그러면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한국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 때 무려 최저임금 16.8%가 올랐어요. 16.8%.
그 16.8% 여러분 있잖아요. 그 순이익률로 보면은 어떤 기업도 20% 이상의 순이익률, 세후 순이익률을 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20%의 순이익률이라는 건, 마진율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정말 그 제조 원가 안에 16.8% 거의 20%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령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을 팔거나 재화를 파는 그런 하청업체들, 재봉 하청업체들,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16.8% 올리면 망합니다. 아니, 이미 그 회사에서 생산할 수 있는 총 마진율이 뭐 한 10%? 그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대기업은 1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쵸? 근데 문재인 정권 때 그 짓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 그 저부가치 산업은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 다. 예. 그걸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아서 자영업자를 줄이려고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전 그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됐어요. 정부 개입은 어리석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 예, 시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왼쪽에 있는 분들은 그걸 인정하려고 안 해. 자기가 직접 힘든데. 제가 사장이 아니라서 그런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섯 번째, 사회적 약자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소수자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군인들은 우습게 보죠. 군인들 임금 상승한다 그러면 난리치고. 예. 미국에서는 이제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 보면, 알면은 다 이렇게 인사해요. 정말. Thanks for your service. 너의 군 복무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 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처럼 최근 또 이제 군인 한 명 또 죽었죠. 개죽음이에요. 개죽음이에요. 군대 내에서는 또 막 거짓말해서 막 덮으려고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예, 이런 문제들. 저는 군 제대했습니다. 36, 107년대 정보병으로 만기 제대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면제죠. 가정 환경 때문에 면제고. 왜 면제죠? 이재명 면제 한번 쳐볼까요? 아, 팔골절로 후유증이 발생하여 청소년시설 공장에서 일하다가, 예, 후유증이 발생해 병역이 면제되었대요. 예, 팔 장애로. 그렇죠. 아, 이 군대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정당한 사유겠지만, 예, 그래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달라요. 인간은요, 아무리 간접 경험을 많이 해도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정말 그거를 100% 순도 깊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미 종전이니 실질적인 종전인데 종전선언 하자 막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전 정말 이상한 게 이 왼쪽에 있는 분들은 왜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소리로 들립니까? 지금 이미 전쟁이 끝났습니까? 우리 냉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휴전이기도 하고. 예. 아, 정말 저는 이거를 이제 보면, 이거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검색하면 나와요. 예. 사회적 약자 보호 좋다 이거예요.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예, 이주민. 예, 이거 다 퍼주게 하는 거잖아요. 예, 세상에, 미국에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여성을 막 우대한다라는 느낌을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여성 전용 주차장? 한국밖에 없을걸요? 여성은 무슨 장애인으로 생각하나? 정말 놀랍더라고요. 물론 미국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장 엄청 많고, 이제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일 경우에는 다 이제 입구에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게, 편하게 진입할 수 있게 진입로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럼 법이에요. 예. 그리고 점자도 다 해놓고. 예, 성소수자, 이건 뭐 바이든이 이제 막 주장하다고 막 다 이제 그 PC주의, 예, political correctness, 그거 주장하다가 지금 나라가 아주 그냥 개판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올림픽 출전, 트랜스젠더 불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선 그어버렸잖아요. 그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성 트랜스젠더가 남성의 육체적인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 경기에 출전해가지고 막 복싱에 출전하자 5초 만에 상대방 여자 그 선수가 울었어요. 쳐맞다가. 예? 남자한테 두드러 맞다가 그냥 페이퍼상으로 여자다라고 하면서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양성을 너무 과하게 다양성을 수용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너무 과하게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도 같이 합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완전 우파적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우파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당 부분에서. 예, 이주민, 미국에서 지금 이주민 다 내쫓고 있죠. 불법 체류자들 다 잡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이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미국에 살면서 있지만, 예, 이런 카리스마가 지금 자국민 중심적인, 예, 다시 Great America Again, 예, 위대한 미국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조치들을 미국 사람들이 물론 이주민들 싫어해요. 예. 한인들도 되게 피해를 많이 봅니다. 갑자기. 왜냐면, 불체자들 채용해가지고 저임금 주면서 일 시키는 경우가 음식점들에서 진짜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안 나와, 얘가. 다 알죠? 사장이 모르겠습니까? 채용하는데. 예. 근데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그 불체자들 많이 쓴단 말이에요. 사회적 약자 보호. 예, 아무튼 이렇게 넘어가요. 6번.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그쵸? 예, 그 뭐죠? 도널드 트럼프가 기후 협약에 바로 탈퇴했잖아요. 그쵸? 예, 파리 기후 협약인가? 아무튼 간에 친환경 정책과 신생 에너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어땠어요? 원자력 막 없애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없앴던가? 중단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잖아요. 왜냐면 원자력만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간에 근데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 어때요?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게 됐어요. 전기가 휘발유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주가 변동 상황을 보면은 그 원자력 관련 주들이 엄청 떡상떡상 했었습니다. 뭐 최근 그 딥시크 그 여파로 많이 조금씩 빠지긴 했지만 1, 20%씩 빠지긴 했지만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너무 이제 과도한 이 뭐 기후 환경 다 좋다 이거야. 이거 누가 나쁘다 그래. 근데 우리 경제를 완전 파괴하면서 저변을 근본을 다 파괴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밸런스가 중요한데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배분하면 막 다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 논리로 그냥 환경 위주 나 환경 보호자야. 그러면은 다 좋을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예. 일곱 번째, 한국에 해당되는 대북 포용 정책, 남북 관계 개선과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태도를 보임. 평화 오면 얼마나 좋아요, 다. 그쵸? 예.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김정은이 가만히 있습니까? 오히려 더 장난질 하잖아요. 예, 오히려 막 우리가 퍼준 돈으로 막, 예? 핵미사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의지나 의사나 그 정신세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한쪽에서 구애하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인데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로켓보이라고 보잖아요. 로켓보이. 불량 국가로 지정하고 멕시코랑 그리고 북한 불량 국가로 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발끈하더라고요. 그렇죠? 참 재밌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는 굉장히 직설적이라서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꿍꿍이 뭐 은큼한 구석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고단수죠. 예. 아무튼 간에 대북 포용 정책. 저도 제 로망 중에 하나가 자전거 타고, 전 자전거 되게 좋아하니까 자전거 타고 북한을 지나서 이 중국 대륙과 러시아 대륙을 횡단하고 막 종단하고 이런 그 막 유럽까지 다 가가지고 여행하고 세계 일주하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예요. 예. 뭐 이게 우리가 저는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흡수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만 탄탄한 시기 때. 예.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여덟 번째, 교육 및 보건의 공공성 강화, 대학 등록금 인하, 무상급식, 공공의료. 그러니까 결국에는
퍼주자는 거예요. 배분하자는 거예요. 이 근본에는 항상 배분이 있어. 이거 다 국민 세금으로 이제 대학 등록금 대학에 더 보태주면서 조금씩 마진만 챙기게 하면서, 예? 연구비도 줄여가고 그러면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무상도 없이 다 공짜 왜 이렇게 좋아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 및 보건의 공공성 강화를 과하게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국 꼴 납니다. 예, 중국 꼴 나요. 중국에서 의사가 대접을 못 받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건데, 왜냐면 거기는 이게 공공재야, 일종의 의료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료 품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의사들이 뭐 돈도 안 주고, 명예도 안 주고, 뭐 환자들이 되게 무시하고 막 이러는데 누가 그 힘든 10년 이상 해야 되는 어려운 공부를 해가면서 의사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하고 싶어요? 공무원 하고 싶어요? 의료 공무원? 최저임금 받으면서? 예.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이 아홉 번째. 제가 사실 한때 좌파였는데, 왜 좌파였냐? 문화예술 자유부장. 저 이 자유부장하는 이 예술가 집단의 한때, 잠깐 제가 예술가는 아니었지만, 저 홍대에서 오래 한 10년 이상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예술가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예술가인 친구들이 많았고, 대학 때부터. 그래서 뭐 이런 자유, 문화, 예술 뭐 이런 거에 혹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되면은 이 예술가들이 엄청 대접받고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죠. 다 더 배고파졌어요. 이분들이 더. 표현의 자유, 검열 반대, 문화 다양성 존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재명이 주장하는 거는 카톡 검열해야 된다, 뭐 엄벌에 처하겠다,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거나 듣기 싫은 얘기하면 뭐 검열하겠다, 뭐 이딴 소리나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예. 이거 어쩌면 되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9번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그리고 10번. 되게 위험한 거는 반미주의 또는 자주 외교 지향.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을 보면은 친중, 친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조사 여기 치면 나옵니다. 예, 좌파 어디에 나오냐면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성 강조, 한미 동맹을 유지하되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독립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 반일 정서가 강한 경향, 역사 문제에 민감하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그쵸? 예. 남북 화해와 협력,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며 남북 경협이나 교류를 지지하는 입장이 많아. 뭐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오는데 제 10가지까지 그냥 제목만 읽을게요. 이렇게 문화의 반미 10가지 다 얘기를 했구나. 예. 이렇게 나오고 이제 비판과 논란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경제적 현실성과의 충돌, 복지 확대나 노동 보호 정책이 기업 경영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그렇죠?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 원가를 높였을 때 그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되냐? 저부가치 사업인 경우에는 그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대외적인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16.8% 올렸어. 그러니까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시각차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가 종종 대북 퍼주기로 비판받기도 해.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챗GPT에 검색하면 나오는 물이에요. 한국 좌파들의 특징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쳐보세요. 이렇게 답변을 해줄 겁니다. 정치적 올바름 논란. PC 논란이죠. 특정 사회적 의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반발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좌파라고 해도 내부적으로 강경파, 온건파 등 다양한 입장이 있으니 모든 좌파가 위와 같은 특징을 똑같이 가진 건 아니야. 어떤 주제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시대에 따라 변할 수도 있어. 이렇게 알려주네요. 친절하게.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저희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파들의 특징도 그냥 5가지만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번 전통과 질서 중시. 기존의 문화 전통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며 급진적인 변화보다 점진적인 발전을 선호함. 예,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만의 것이 세계적으로 먹히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쵸? 전통과 질서 중시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예. 시장 경제와 자유 경쟁 지지. 예,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저는 자유시장 경제주의자예요. 예, 시장 경제와 자유 경쟁을 지지합니다. 저도.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경쟁을 강조함. 그쵸? 스스로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돈 벌어 먹고 살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정부가 우리한테 뭐 기본급여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예. 3. 개인 책임과 자율성 강조. 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본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믿으며 복지보다는 자립을 중요하게 여김. 그쵸? 말 나왔죠.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챗GPT에다 일반적인 한국의 우파 특징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개인 책임과 자율성 강조.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이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인데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사업을 오랫동안 20년 이상 해왔으니까 저도 이제 캐논이랑 HP에서 2년씩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3년 조금 넘는 3년 반 정도의 직장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회사에서 주는 돈에 불만족스러웠어요. 제가 일을 되게 잘했거든요. 일을 되게 잘해서 제가 나왔는데도 저를 불러다 쓸 정도로 잘했어요. 그랬는데 저한테 주는 돈은 그냥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불만족스러웠어요. 저는 내가 회사에 기여한 만큼 가져가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네.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절이 싫으면은 중이 떠나야지 절이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절을 폭파시킬 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안 되고. 예. 그러기 때문에 저는 나와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진짜로. 예. 사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컴퓨터 활용 능력이 조금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예, 유튜브도 내가 뭔가 좀 차별화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보를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웃길 수 있거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거나 예, 감동을 줄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광고가 붙어 있기 때문에 광고를 이제 비회원인 경우에 유료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광고를 시청하게 되죠. 그러면은 광고주가 구글에 돈을 주고 구글이 우리한테 그 광고 수익의 일부를 떼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저는 여기서 그 약간 좌파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이 자기를 꼭 노동자로만 특정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한 다큐를 아까 전에 봤는데 되게 아버지가 이제 그 물류 노동자인데 밤에 일해요. 왜 밤에 일하냐고 하니까 그 시급이 야간 시급이 더 높대요. 그런데도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 그러면서 이분이 과거에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전 수당들을 막 이제 기업에 청구해 가지고 받아냈어.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배를 해주길 원해요. 분배를. 자기가 만약에 그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나가서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이분들은 자기가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민주당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에도 사업하시는 분 잘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진짜 진심으로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그 의료 대우나 정책이나 그런 뭐 대우가 좋지 않으니까 미국에서 의사하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윤통이 그 의료 증원 그 이슈로 인해서 지금 막 다 아직도 파업 중이죠. 그렇죠? 예. 하면서 USMLE라고 미국 의사 면허 시험 준비하는 의사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그러면 그 의사 하나 만드는데 10년형 걸려요. 그리고 그게 막 만들 수 있다고 공장처럼 찍어낼 수 있는 건 줄 아세요? 그럼 품질이 더 떨어질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통이 하는 것 중에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의사 그 집단들이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그래서 괘씸한 것도 사실이야. 괘씸한 것도 사실인데 그 현실성을 감안했을 때 보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튼 간에 얘기가 좀 길었는데 샜는데 저는 이 민주당에 있는 좌파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을 노동자로서 일개 노동자로 규정짓지 않기 정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해서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다 보면 또 생각이 많이 바뀔 수도 있고요. 예,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좀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 그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 돈이 흐름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도 있다. 정부 정책에서 뭐 그냥 다 듣기 좋고, 예? 보기 좋고, 그게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더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다큐 보니까 그 봉제 공장 사장님이 야, 자기 솔직히 직원들이 지금 그만둬줬으면 완전 고맙다. 예,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마음대로 자를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퍼주기, 기본급여, 그리고 최저시급 문제, 이거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예, 답이 나온 문제입니다. 그냥 시장에 맡겨요. 사람들이, 저는 지난달에 1억 원어치 제품 기부 나눔을 했어요. 나눔을. 예. 우리 제 이제 페이스북 사람들과 제가 알던,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한테도 주긴 했지만, 예.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마음이 우러나와서 뭔가 올해도 한번 기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은 그냥 기부하게 해주세요.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부하는 사람. 그냥 그 강제로 기부해도 너 왜 기부 안 해?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 그렇게. 예. 꼭 재벌이 악마가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악마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 사람들도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주니까 그만한 돈을 버는 거거든요. 모든 리스크 테이킹을 다 하고. 그래서 기업가들을 악마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자들 그렇게 나쁜 놈처럼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송에서도. 왜 부자들이 다 나쁜 놈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참나. 예,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됐겠어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영상 찍으면 여러분 아무도 안 보잖아요. 예. 관심 없는 거 뜨면 봅니까? 제가 한번 테스트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미스터 비스트를 알게 됐어. 근데 이 친구가 막 장님들 눈 수술도 해주고 그래서 실제로 막 이렇게 막 100명씩 막, 예, 정부도 안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 친구가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세계 1위 유튜버거든요. 미스터 비스트. 해가지고 막 치료해주고, 뭐 가난한 동네에 막 집도 100채씩 지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야, 이거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다. 야, 지금은 이 기술의 발전 때문에 유튜브에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봐주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또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거 막 알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그걸 탐험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조금 그 뭐랄까 그 결핍이라고 하면은 뭔가 시야가 넓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그렇게 저희 부모님 둘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바쁘고 제 케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되게 아쉬웠어요. 세계 여행 내가 좀 더 빨리 가봤으면. 해서 어린애들 좀 그 보육원 같은 데 있는 애들을 모아다가 그 이제 우리 세계 최대의 디즈니 월드 막 이런 걔네들을 감동시키는 세계 그 정신 세계를 깰 수 있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그 환경에 좀 열악한 환경이 있으면 좋은 걸 볼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지 않아. 남의 얘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세계 여행을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거를 얘들의 세계를 가능성을 열어줘야 되겠다. 열어주고 싶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영상을 이제 막 만들려고 하는데 안 봐요, 사람들. 예. 누구 응원도 안 해. 진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여러분.
되게 잔인해요, 어떻게 보면은. 예, 이걸 뭐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사람의 본능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안 오면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예, 그렇게 응원 안 해주지 않아요. 10분짜리 영상 보지 않아요. 남들을 위해서. 자기가 좋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의 본능을 자극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승리를 하고 있는 체제가 뭐예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예. 그건 이미 망했잖아요. 불량 국가로 지정됐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기준이긴 하지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국가 안보와 강한 법 실행 집행 중시. 그래서 막, 헌재 지금 못 믿는 거예요, 이제. 이제 못 믿는 거죠. 왜냐면은, 거기가 극좌 성향이 있는 그런 무슨, 뭐, 그런 연구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출신, 거기 소속인 이제 재판관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 아무튼 뭐 부정선거 의혹 이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히려 저는 그게 의아했어요. 아니 대통령 자신도 예,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까요? 그게 되게 의아했거든요. 예, 아마 저처럼 정치에 관심 없던 분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거대 그런 소속이 있는 작용화된 사상을 갖고 있는 재판관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의 집행이 예,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애국심과 국위구선. 이야, 이거 영상 너무 긴데. 애국심과 국위구선. 국가의 정체성과 주권을 중요하게 여기며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예. 저도 미국이랑 이제 저 진짜 우방국가지만 미국이랑 한국이랑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쟁이나 진짜로 물리적인 전쟁이나 제가 그러면 어디 응원할 것 같아요. 저 그냥 목숨 걸고 그냥 한국으로 가서 싸울 겁니다. 예, 진짜로. 예, 아무튼 이렇게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나쁜 게 하나도 없어. 진짜 상식이야. 그래서 저는 이 댓글로 우파가 상식입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명쾌하게 이 상식적인 것들을 특징이다 라고 알려주니까 나 우파구나. 나 우파 성향이구나. 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사업 교육을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자신을 믿는, 자신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왼쪽과 오른쪽의 특징들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오른쪽이 사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인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왜냐면 독립적으로 내가 알아서 벌어먹고 살겠다. 배분 안 해줘도 된다. 나 대신 세금도 합법적으로 많이 낼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난 직원들도 급여 잘 챙겨줄게. 뭐 이런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요, 사실. 내가 직원들 막 다, 인건비 짜내가지고, 나만 잘 살 거야 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직원들이 다 알아요. 그런 사장 밑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더 잘 챙겨주고, 잘하는 사람 더 예뻐해주고, 잘 챙겨주고, 보상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딴 데로 가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돈과 인력이 흘러갈 수가 있는데, 왜 그거를 정부의 개입으로 그렇게, 막 갑자기 16.8%막 올리고, 그만큼 수익이 나지도 않는데,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거든, 우파적인 특징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글들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번 태어났는데, 나의 생태계를 만들고, 나만의 세계를 만들고, 나의 성을 구축해가지고,
예? 이렇게 직원들도 채용해서 직원들도 행복하게 해 주고 그 우리가 만든 같이 직원들과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들을 사주는 돈 주고 사주는 고객님들도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집니까? 그냥 정부가 25만 원 주기만 이렇게 벌리고 콩고물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미 만들어 놓은 내 리스크 테이킹을 목숨을 걸어 가지고 만든 사업체에서 야 돈 내놔 같이 더 내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정말 그 회사도 막 경쟁력도 없어지게 막 만들고 그러는 게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냥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나는 그냥 회사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땡깡 부리면서 이 사장 위협하면서 네 폐업하고 막 태업하고 그 일 안 하고 공장 출근 안 하고 이러면서 협박해가지고 돈 더 뜯어내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아니면은 나는 주체적으로 나의 회사도 만들고 직원도 뽑아가지고 급여도 주고 급여를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도 한번 실감해보고 체감해보고 그리고 더 이제 나아가서 더 사업을 확장하면서 더 큰 생태계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런지 선택 둘 중에 하나만 한다고 하면 어디 하고 싶어요? 후자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하나 더 얘기하지만 꼭 돈이 있어야지 지금 세상에서는 돈이 많아야지만 그 재벌들처럼 많아야지만 뭐 재벌 사업하려면 그렇게 많아야겠지만 지금 우리가 급여 회사 다니면서 버는 것보다는 한 5, 600만 원 버는 것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지금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제 정보를 찾아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들 사업 알려주는 유튜버들 그 다 사기꾼이라고 하고 알려줘도 사기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 검증도 안 해보고서 그냥 사기꾼이야. 그 굉장히 이쪽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돈 되는 거면 알려줄 것 같아? 아니 돈 되는 걸 알려줘야지 여러분이 본다고요. 실질적으로 뭐 이게 정보성이 없는 거를 여러분들 알면 여러분 볼 것 같아요? 다 알거든 바보가 아니거든. 보면서 한 번씩 해보고 속는셈 치고 해보자고요. 뭐 들어가는 거 시간밖에 더 있습니까? 돈 주고 가입하지 말고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저도 강의를 오래 하고 비즈니스 유튜버를 오래 해왔지만 이미 그런 것도 정보는 다 알려줘요. 정말 핵심적인 것까지 다 알려줘요. 정말. 왠지 알아요? 그래도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안 해. 95% 이상이 안 해. 5%가 해. 했는데 그 중에 1%가 성공해. 뭐 이런 확률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기업가들 사기꾼이고 뭐 비즈니스 유튜버들 다 사기꾼이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따라서 해보고 가볍게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되는구나. 그러면 그 자기랑 맞는 것들을 찾아 해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좀 능동적으로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좌파우파를 떠나서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은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려면은 차라리 이거 그냥 우파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여기 상식적이에요.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